자, 오늘은 2차시 국가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학습 내용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비교하여 탐구한다. 국가의 형성 과정 및 만주와 한반도에 나타난 여러 국가들의 특징을 탐구한다. 이렇게 두 가지 주요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지를 보시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돌로 도구를 만들다 라고 해놓고 거기에 구석기, 신석기 넣어놨고요. 금속으로 도구를 만들다 해서 청동기, 철기 시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문자 기록이 없고요. 유물 유적이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문자가 없는 선사시대라고 하고요. 문자가 사용돼서 문자 기록이 나타나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역사시대. 그래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문자 기록의 유무예요. 그리고 선사시대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했었거든요. 선사시대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했었지만 역사시대가 되면 사유재산이 나타나면서 빈부격차가 생기고 계급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 발전하고 국가가 탄생하게 되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돌로 도구를 만들었던 구석기, 신석기 시대랑 금속으로 도구를 만들었던 청동기, 철기 시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요,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찾아가지고 수렵, 채집, 어로 활동을 합니다. 선생님, 어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던데, 어로는 강가나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먹을거리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찾아서 무리지어서 이동생활을 했고요. 이동생활 하니까 집을 온전히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강가의 동굴이나 바닷가의 동굴이나 막지엔 막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뗀석기를 사용했는데요. 대표적인 뗀석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뗀석기, 주먹도끼, 승배찌르기. 요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사진을 조금 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 12페이지에 보면 요렇게 주먹도끼가 생겼죠. 주먹도끼는 구석기인들의 맥가이버 칼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요 도구 하나를 가지고요, 이쪽으로는 땅도 파고요, 뭐 자르기도 하고요, 사냥도 하고요, 이쪽 편으로는 뭐 긁거나 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맞는 칼처럼 사용됐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유물 주먹도끼. 그 다음 승배찌르개는 이렇게 생겼어요. 승배찌르개는 지금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생겨서 마치 간석기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승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끝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승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무 막대기 이런 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요, 줄 같은 걸로, 나무 껍질이나 줄 같은 걸로 연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냥도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배찌르개, 구석기 유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신석기 시대가 되면요, 더 이상 이동생활을 하지 않고요,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시대가 신석기 시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불립니다. 농사 짓고 목축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정착생활을 하죠. 움집을 만들어서 정착생활을 하고요. 이 시대는 간석기를 사용하는데 이제 갈아가지고 더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돌을 갈아가지고. 그래서 화살촉, 가해돌과 갈판, 가락바퀴 이런 유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곡식들이 나오잖아요. 그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토기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예요. 이것도 우리가 유물 사진을 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지금 밭을 갈고 있죠. 돌을 이용해 가지고 도구를 만들고, 여기 보면 원뿔 모양의 움집도 있고요. 빗살무늬는 요렇게 뾰족하게, 밑바닥이 뾰족하게 생겼어요. 빗살무늬. 그 다음 옆에 갈돌과 갈판도 나오죠. 곡식을 갈아가지고 먹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유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농사를 짓긴 했는데요. 이제 막 농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전히 수렵 채집 어로 생활을 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 농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벼농사까지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벼농사를 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반달돌칼이에요. 반달돌칼. 그래서 이것도 우리 그림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반달돌칼. 반달돌칼은 이렇게 생겼어요. 반달 모양이죠. 반달 모양.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줄을 엮어가지고 사람이 이쪽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날카로운 요 단면으로 곡식의 이삭을 잘랐던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곡식의 이삭을 추수할 때 사용된 용기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반달돌칼이라는 유물을 보시면 여러분이 벼농사를 했구나 라는 걸 연상하시고,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부터 사용된 거니까 청동기 유물이구나 이렇게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동기 시대니까 농기구를 청동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때 청동은 구하기도 힘들고 매장량이 많지 않았어요. 여기 밑에 보면 선생님이 한 걸음 더 해가지고 청동기와 철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더해서 만들어진 진한 녹색의 금속이거든요. 구리나 주석을 함께 재련하면 더 단단하고 강해졌지만 여기 보시면 매장량이 적어서요, 상층 계급의 무기와 장신구로만 쓰이고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동은 여기 이렇게 보면 구리와 주석을 녹여서 용액을 만든 다음에 거푸집이라고 하는 틀에 용액을 붓습니다. 그래서 틀을 깨고 숫돌로 날을 세워서 마무리 손질을 해서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무기와 장신구를 만들었지, 농기구는 청동기 시대에도 여전히 석기를 사용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달돌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대는 이제 농사가 어느 정도 기술이 발달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곧 사유재산이 되니까 이 사유재산에 따라 가지고 빈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도 발생하고 도시가 발전하고 국가가 탄생하고 청동제 무기를 활용해 가지고 정복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대표적인 유물 비파형 동검 있죠. 우리 비파형 동검도 교과서에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중국의 악기 중에 비파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요. 그 비파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고요. 옆에 보시면 세형 동검이 나오죠. 이 세형 동검은 청동기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철기 시대의 한반도 안에서 만든 청동기예요. 그래서 유물이 달라요.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 유물이고요. 세형 동검은 같은 청동기이긴 한데 철기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구분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철기 시대가 되면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고 우경이라고 해서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철제 무기도 사용하겠죠. 그래서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철기는요, 외부에서 수용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세계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한반도에서도 보면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철은 이제 청동기랑 다르게 거푸집에다가 넣어서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한 뒤에 순수한 철을 뽑아내가지고 이 철을 두드려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철은 청동기랑 다르게 매장량은 굉장히 풍부하지만 녹는 점이 높고 재련하는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철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청동기 국가들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철기 시대가 되면 더 이상 이제 그 석기로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제 농기구를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선생님이 명도전과 붓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 명도전과 붓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명도전과 붓. 명도전과 붓은 네, 여기 있어요. 여기 한편 철기 유적에서 발견되는 명도전 등 화폐나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의 붓은 중국과 교류가 활발하였고
한자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명도전이 여기 그림도 나오지만 중국의 화폐예요. 중국의 화폐라서 여기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 이 구멍을 왜 뚫었을까요? 그쵸? 돈이니까 이게 엮어가지고 가지고 다녔던 거죠. 우리 엽전에도 보면 구멍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도전은 중국 화폐인데, 중국 화폐랑 붓이 사용된다는 것, 붓이 발견된다는 것은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고 한자도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학습지 이제 첫 번째 장을 완성을 했고요. 두 번째 장에 가시면 탐구 활동이 있어요. 위쪽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탐구 활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1번하고 질문 1번, 2번 요거를 하셔야 돼요. 먼저 해보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이거 실제로 수업 시간 해보니까 여러분이 그림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건지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탐구활동 1번. 신석기 시대 마을과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 마을의 모습을 보고 차이점 3가지를 정리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쵸?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신석기 시대, 일단 선생님이 힌트를 실어놨어요. 마을 위치를 보고 움집 모양을 보고 생활 모습을 보면 차이점 3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자, 먼저 마을 위치를 볼까요? 마을 위치를 보면 신석기 시대 마을은 지금 주변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이런 거 뭐죠? 네, 그쵸. 강이죠, 강.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요, 마을 위치가요,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서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서 마을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옆에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 마을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물이 흐르긴 하는데요. 예, 이게 자연적으로 흐르는 강물일까요? 아니겠죠. 사람들이 지금 인공적으로 판 거예요. 이런 거를 한자어로는 한호라고 하거든요. 한호라고 하고 인공수로입니다. 인공수로.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나무로 사람들이 울타리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를 또 한자어로 목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호랑 목책은 왜 만드냐면 방어시설이에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럼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 지대가 낮은 지역에 있어야 되겠어요? 높은 지대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높은 지대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 마을은 지대가 높은 언덕이나 구릉에 위치하게 됩니다. 수업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구릉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 구릉도 한자어예요. 언덕 구자에 언덕 는자거든요. 그래서 구릉도 언덕 그냥 한자어로 표현해 놓은 거고요. 우리 경주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언덕처럼 생긴 무덤들 있잖아요. 그런 무덤들을 무슨 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구릉도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을 위치가 지금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움집 모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움집 모양. 자, 움집 모양 확인해 보면 지금 신석기 시대 움집 모양 원뿔 모양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바닥이 원이라는 뜻이죠. 바닥이 요렇게 원이고,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를 보면 집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여기 바닥 위에서 띄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닥을 좀 위로 띄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직사각형 모양이죠? 직사각형 모양이고, 이런 식으로 지상 가옥이 나타나는 것들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움집 모양이 원에서 직사각형으로 바뀌었을까요? 원 모양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까요? 직사각형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까요? 그쵸? 직사각형의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움집 모양을 보고 인구가 증가했구나, 마을 규모가 커졌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모습 확인하도록 할게요. 생활 모습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생활 모습이
농사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한다 그랬잖아요. 평등한 공동체 생활. 하지만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가 되면 농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벼농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서 빈부 차이가 생기고 계급이 발생하면서 정복 활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급 발생. 이렇게 정리하면 되시겠죠.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구조화해서 적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서술 형식으로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탐구활동 1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청동기 초기 철기, 이거 선생님이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반달돌칼도 이렇게 있고요. 미송리식 토기라고 해가지고 미송리 지역에서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모양의 형태의 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역에서는요,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으로 대표되는 청동기 문화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이 세 개를 고조선 관련 유물로 보기도 합니다. 초기 철기 시대가 되면요, 철기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해져요.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 발전을 이룩하거든요. 그게 아까 선생님 말했던 세형 동검입니다. 세형 동검, 그리고 거푸집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한반도에서 청동 제품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질문 1번, 2번. 청동기 시대 농기구를 여전히 석기를 사용해서 만든 이유는 했죠. 힌트, 청동 매장량 및 특징이라고 했어요. 아까 이거 선생님 여기에서 설명했어요. 그죠? 네. 왜 청동으로 농기구를 만들지 못하고 여전히 석기를 사용하냐. 여기 매장량이 적어가지고 상층 계급의 무기와 장신구로만 쓰이고 널리 보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농기구로는 사용하지 못했다. 그거 적으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질문 2번도 했었습니다. 그쵸? 철기 유적에서 발견되는 명도전 부술통이 알 수 있는 사실. 교과서 13쪽 마지막 단락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중국과 교류가 활발하였고 한자도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학습지 한 장 완성했네요.